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황당한 해명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강 후보자가 엉뚱한 해명을 한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전날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에 가져갔지만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둔 게 잘못이다. 라는 답변. 많은 조간신문들은 황당 답변으로 이 대목을 꼽았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음식 쓰레기를 보좌진에게 시킨 적 있느냐, 버리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 잘못이 있다면 전날 먹은 걸 차에 가져가서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둔 것. 이게 이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통문서답이죠. 지금 문제는 집에 가서 분리수거를 시켰는데 본인의 이야기는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먹다 남은 어젯밤에 먹었던 것을 아침에 먹기 위해서 가지고 내려왔다 차에 남겨놓은 것이었다. 그건 뭐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 사실 본인이 들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사무실로. 그런데 저는 강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보좌관의 업무와 보좌관의 임무, 그 영역을 헷갈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국회의원 할 때 그런 분들을 가끔 봤습니다. 가끔 봤는데 저 정도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좌관들이 굉장히 전문직화돼 있습니다. 예. 지금 보좌관들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보좌를 하는 전문적인 그런 보좌관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분야의 보좌관이다 하면은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정당에서도 보좌관 하다가 또 보수 정당에 와서 보좌관은 그런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아주 고도의 전문직이 돼 있거든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저를 현안 질의할 때 저 현안 질의 써주는 것이 보좌관들입니다. 솔직히 의원들은 대부분 검토하고 하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관을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활용을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좀 보좌진 국회 업무에 대한 모독이고요. 국회 보좌진들에 대한 근본적인 모독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사실 국회에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이 상임위원회 저 상임위에 옮겨 다닙니다. 그렇지만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특정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했던 보좌관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고도의 전문직들인데 그들을 저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 저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역대 회장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민주노동당, 여성단체도, 참여연대도 모두 다 강선우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여성의제 나중으로 밀어 뭐라고 싶어 장관 아니냐, 사퇴하라. 여성단체,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다른 공직도 맡아서 안 된다. 참여연대, 강선우 이진숙 중대 결격 사유 사퇴하라.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왜 버티는 걸까요? 대통령실에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시는 없으셨습니다. 보고만 계속 받고 계십니다. 네. 일단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했다는 겁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 사실상의
낙마의 가능성을 보고한 셈이죠. 그런데 대통령의 별다른 지시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노동당도 여성단체도 참여연대도 민주당 내 보좌진들도 민주당의 일부 현역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무수석도 그 기류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대통령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자진사퇴 기류 아니다 라고 자진사퇴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임명 강행 분위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이 스스로 사퇴해야 낙마로 기울었다라고 하자 대통령실 강 후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나선 겁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사 관련 특별한 기류 변화 없다라면서 청문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자진사퇴 기류는 아니다. 자, 그러면 왜 버티느냐? 1번, 강 후보자는. 2번, 대통령실은 왜 계속해서 두둔하느냐? 이게 질문인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호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왜 감싸느냐? 그렇죠. 아무리 시민단체건 무엇이든지 아무리 쉽게 떠들어봐라. 대통령 임명하면 끝이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모든 과오는 임명된과 동시에 다 없어진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건 더 이상 눈치 보면 안 돼요. 청문회 끝나고 여론 눈치 보겠다고 했잖아요. 여론 추이 보겠다고 그랬죠. 근데 여론이 청문회 끝나고 엄청 악화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도 다 나서서 강선우, 이준수는 안 된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론 추이를 얼마나 더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엄청나게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윤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사를 할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지인들, 뭐 검찰 출신들 그렇게 임명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죠. 친하다고 그래서 이걸 방어를 해주고 친하다고 그래서 내가 부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 장관 후보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갑질 의혹은 없었어요. 그렇죠. 동료 의원들이랄지 아니면 유사라 특히 당대표랄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잘했겠죠. 왜냐하면 강자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강선우는 저럴 사람 아닌데 그럴 리가 없어. 일부에서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시 전략적으로 정책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현 정부의 굉장히 손해다. 그러니까 일찍 낙마를 시켜버리면 또 다른 또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이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간을 되도록 끌면서 낙마를 시키더라도 나중에 낙마시키겠다. 만약 이런 정치적 전략을 가지고 그런 셈법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현 정권에 굉장히 패착이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이 보낸 문자를 보면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가 자진사퇴 쪽으로 정리됐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바로잡겠다라는 건 대통령 기류는 강선우 후보 자진사퇴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실이 옹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저렇게 굳이 문자까지 보내면서 한 이유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고만 있을 뿐이죠. 네네.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이 정확한 대응 방법이 맞습니다. 설사 낙마를 시킨다 하더라도 보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받고 있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굳이 저렇게 보낸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더 끌고 가면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뭐 정동영 장관의 그렇죠. 가족의 태양광 사업 문제나
아니면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북한을 뭐 옹호한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의혹 등등. 예, 그런 문제들이 전부 줄어들고 야당의 타켓이 딱 2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강선우, 이진숙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통상적으로 낙마를 하면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사람은 부적격자이므로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면은 대통령실에서 뭐 정무수석을 통하든 비서실장을 통하든지 간에 사람 보내죠. 네, 의사 전달됩니다. 예. 뭐 이쯤 되면은 그냥 자진 사퇴가 어떻겠습니까라고 의사를 표하면은 자진 사퇴하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지 대통령이 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의사 전달 과정이 이제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아직까지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 안 하는 건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인이 안 왔다. 아직까지는 그러고 지금 강 후보자는 일말의 미련을 가지고 있겠죠. 저기서 만약에 사퇴가 된다면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뭐 민주당 보좌관 회장단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까지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럼 다음번 선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번 공천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러나 결국은 버티기 어려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